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강유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카카오톡 거의 안 쓰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제 먹통이 되면서 정말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은 카카오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지난달 카카오톡 월간 사용자 수는 4,340만여 명에 달합니다. 5천만 한국인 5명 중 4명이 쓰는 만큼 국민 메신저나 다름이 없습니다. 택시를 호출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합니다. 이 밖에 결제와 선물 주고받기 등 카카오는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케이스를 다 추리기 힘들 만큼 정말 먹통 피해도 많고 또 종류도 다양했거든요. 카카오 킥보드를 이용했는데 네. 반납 처리를 못해서 이용요금이 5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피해 호소까지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인증이 안 돼서 다른 서비스 이용도 못하는 간접 피해도 큽니다. 네. 한 예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선 로그인이 안 돼서 거래 자체를 못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업비트가 카카오톡과 애플 아이디 두 가지로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인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피해야 뭐 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복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는 거거든요. 화재로 서버가 셧다운됐던 판교 데이터 센터는요. 네.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서비스장에 3시간 후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 춘천 데이터 센터로 빠르게 돌렸기 때문인데요. 반면 카카오는 판교가 메인 센터인데 셧다운 후에 다른 곳에서 네. 역할 이어받기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두 군데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응의 문제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평소 위험 분산 투자를 게을리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바로 이원화 문제인데요. 카카오는 판교 외에 3곳의 데이터 센터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여유 용량을 가지고 있다가 화재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데이터를 재빨리 분산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원화 처리가 잘 안 됐고요. 서버 용량도 부족해서 복구 시간도 오래 걸린 겁니다. 네. 또 수시로 정보를 백업을 해둬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이걸 소홀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이런 재난 대응에 관련해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가? 요거는 카카오하고 SKCNC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화재뿐 아니라 북한의 해킹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예.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대로라면 피해를 안 본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4년 전에 KT 아연 화재 때는요. 네. 카드 결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하고 개인 고객에는 이용료를 감면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회사가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건 초유의 사태인데요. 일단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서비스가 무료냐, 유료냐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광고와 쇼핑, 멜론 같은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반면 메시지 등 먹통으로 아무리 피해를 봐도 공짜 서비스인 만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택시 호출, 카카오티의 경우에는요. 택시기사 90%가 공짜 매칭 서비스를 쓰는데요. 네. 카카오가 평소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늘려온 만큼 하루 장사를 날린 택시기사 보상 문제는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사태의 가장 근본 원인은 SKCNC가 전원을 차단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카카오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한 뒤 SKCN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본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아는 기자였습니다.